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자정보 사업 관리 위탁, 흔히 PMO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IT 분야에 계신 당신에게는요, 이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게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련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PMO, 이게 정확히 뭐고 왜 필요하게 된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전자정보 사업이라는 게요, 잘 아시겠지만 보통 규모가 크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요. 때로는 여러 부처가 얽혀 있어서 관리 난이도가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IT 프로젝트 자체가 원래 복잡한데 공공부문은 여기에 또 예산 문제, 법규, 또 이게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까지 다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공공기관 자체의 어떤 전문 인력이나 경험이 좀 부족해서 사업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버거웠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PMO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업 관리 전문성을 외부에서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위험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품질을 높이자 이런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 가능성과 품질, 중요하죠. 네, 전자정보법 제64조의 2가 이 제도의 이제 핵심 법적 근거가 되는데요. 이 조항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좀 복잡한 사업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업 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감리나 자문, 이런 수준을 넘어서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딱 심는 거네요. 공공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딱 고려한 전문 관리 서비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세요. 그러면요, 특히 어떤 종류의 사업에서 이 PMO가 꼭 필요하다고 보나요? 그리고 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PMO 사업자, 여기는 어떤 자격 요건 같은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뭘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여기가 좀 흥미로운 지점 같은데요. 네, 그쵸. 주로 이제 보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사업들, 아니면 여러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막 얽혀서 복잡성이 높은 경우. 이해관계자가 많군요. 그렇죠. 또 다수의 정보 시스템을 새로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 기술적으로 아주 복잡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PMO 도입을 우선 검토합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 시에도요? 네. 그리고 발주기관 자체에 사업관리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도 적극 고려 대상이 되고요. 그렇군요. PMO 사업자는 당연히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죠. 예를 들면 전체 사업을 책임지는 그 수행 책임자 PM 있잖아요. 이 PM은 전자정보 사업관리 경험이 3회 이상이라던가 아니면 관련 기술사나 감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 상당히 좀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역시 경험이랑 자격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유사 사업관리 경험이라든지 투입되는 인력들의 전문성,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계획, 또 과거 실적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되죠. 네. 그럼 이 전문 PMO 조직이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발주기관을 대신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들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발주기관의 눈과 손이 되어서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 단계 검토부터 시작해서요. 사업자 선정 지원하고 사업 착수하고 또 수행 과정에서의 일정 관리, 품질 관리, 위험 관리, 변경 관리. 와,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최종 검사하고 안정화 단계까지. 그러니까 전주기에 걸쳐서 아주 밀착 관리를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딱 식별하고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 역할까지. 그렇죠. 또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해서 발주기관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수행 책임자랑 관리 지원 인력들은 사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발주기관 또 수행 사업자랑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공공 IT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특히 IT 분야에 계신 당신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요. 만약 당신이 공공 IT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게 발주 기반 쪽이든 수행사 쪽이든 이 PMO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 또 관리 기준을 이해하는 게 정말 필수적일 것 같아요. PMO가 어떤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보고 관리하는지 알면 훨씬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단순히 요구사항만 구현하는 걸 넘어서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이라는 좀 더 큰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PMO 제도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PMO 적용 대상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요. 관련 가이드라인도 꾸준히 개정하면서 제도를 계속 다듬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인 2024년 6월에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고요. 아,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군요. 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 바로 미래의 PMO 역할입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주어진 사업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예를 들면 좀 더 선진 기술 도입을 먼저 제안한다거나 사업 성과 자체를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로 확장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 관리자를 넘어서 전략가 역할까지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과연 이 PMO가 미래 공공 디지털 전환의 단순한 관리자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혁신을 주도하는 촉진자이자 전략가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변화의 방향성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PMO의 미래 역할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